머리가 아프면 우린 어디를 찾아가야 할까? 다양한 두통 증상의 치료 방법을 찾아 여러 과를 헤매는 환자들. 신경과 이광수 교수의 진료실에도 그런 환자들을 종종 볼 수 있다. 한 20일 전부터 예. 머리에 이렇게 두통이 굉장히 심하고 또 이렇게 두통이 오면은 양쪽 눈이 다 희미하게 안 보이고 안 보이고. 주로 어디가 불편하신 거예요? 아프신 머리가? 머리 오른쪽 뒤쪽 한 이쪽 뒤쪽 부분에 뭐 망치로 맞은 것 같고 처음에는 뻐근하다가 조금 있으면 이렇게 욱신욱신거려요. 머리가. 심한 두통 증상과 함께 치아도 흐려졌다는 환자. 무슨 일일까? 제 눈만 쳐다보고 제 손이 지금 어디가 움직이는지 한번 손으로 한번 지적해 보세요. 자, 지금은 어디 움직이나? 양쪽 예, 지금은 오른쪽. 지금은요? 양쪽. 예. 특별히 지금 시야 장애가 있거나 그렇진 않네요. 걱정과 달리 시력 손상은 발생하지 않은 상태. 그렇다면 두통의 원인은 어디에 있는 걸까? 환자의 뇌 사진에서 특이한 점이 발견됐다. 바로 지주막하에 지름 2cm 정도의 낭종이 발견된 것이다. 선생님은 어떻게 보면 운이 좋은 게 위치가 지금 시신경 눈으로 지금 신경이 들어가서 이게 교차하는 부위거든요. 처음엔 모르다가 눈이 안 보이게 되면서 병원 온다고. 다행히 종양은 물혹이었다. 점차 커진 물혹이 시신경을 자극하면서 심한 두통이 생긴 것이다. 뒤통수죠. 뭐 빠근해지다가 나중에 어느 정도 되면은 막 여기가 무슨 망치로 맞은 것처럼 뻐근하게 아파요. 혈압이 올라서 혈압이 높아서 뭐 이게 혈압이 높으면은 뭐 뒷목이 뻣뻣해지 그런다 그러잖아요. 혈압약을 먹었죠. 혈압약을 먹었는데도 계속 두통은 오더라고. 이제 두통의 원인은 알았지만 앞으로 치료받을 일에 걱정이 앞선다. 수술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신경외과 홍용기 교수와 협진을 통해 수술 여부를 상의해보기로 했다. 보통 시술 방법은 그냥 이 전체 토탈 리무브 하시게 돼요. 예, 오늘 이제 개두술을 해서 이게 그야말로 물집이기 때문에 이제 구멍을 내서 그 구멍을 통해서 물집에 들어있는 물하고 뇌에 흘러다니는 뇌촉수액하고 같이 이제 관통을 하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압력만 이제 감압을 시켜주게 되면은 현재 이제 두통이라든지 그 시력 장애 같이 호전될 걸로 예상합니다.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지주막하 낭종. 그렇다면 꼭 제거해야 하는 걸까? 아주 흔치는 않지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우연히 신체 검사에서 발견되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낭종이 굉장히 생각보다 큰데도 아무 현상들이 없고 또 이런 분들은 그냥 정상적으로 치료 없이 살아가도 되겠습니다. 다만 뇌전증, 발작을 이 지주막 낭종으로 인해서 한다거나 이런 두통 발생이 있다거나 또 여러 가지 뇌신경 압박으로 인해서 신경마비가 있다거나 할 때는 수술 요법을 반드시 시행해 줘야 됩니다. 며칠 후 박강옥 환자의 지주막하 낭종 제거 수술이 이루어졌다. 수술은 이마 위쪽 피부를 절개해 병변 부위까지 접근한 후 작은 구멍을 내 물집을 터뜨리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준비 과정은 복잡한 반면 비교적 짧은 수술 시간. 부푼 물혹에 구멍을 내자 물이 빠지면서 자연스럽게 병변이 사라졌다. 어느 날 갑자기 두통이 생긴다면 그 통증엔 반드시 이유가 있다. 다음 날 박광옥 환자의 병실을 찾았다. 안녕하세요. 수술 전에 뵀죠? 잘 맞추셨어요? 네. 머리는 안 아프세요? 네, 괜찮습니다. 눈 보이는 건 어떠세요?
잘 보여요. 저 좀 잠깐만 보실까? 제 눈만 보고 지난번 해보셨지? 네. 제 손가락 움직이는 거 지금 어디 움직이나요? 오른쪽. 지금은? 수술 직후지만 머리가 한결 가벼워졌다. 이거 좀 잘 나실 거예요. 그리고 고생 많이 하셨어. 예. 두통은 환자에게 전화위복의 기회가 됐다. 뭐 아무튼 어쨌든 간에 또 하나도 아프고 그런 데는 없고 좋습니다. 분위적인 요까지 상쾌합니다. 기분도 좋고. 지난 30년간 컴퓨터 하드웨어 정비 일을 해왔다는 정재철 씨. 그는 몇 년째 극심한 두통에 시달리고 있다. 고개를 수그려서 이제 뭐 땅바닥에 있는 거 뭘 집을 때 제일 많이 이제 통증이 많이 오고요. 이제 그래서 이제 주술 때는 이제 몸 전체를 앉아서 이렇게 옆으로 줍는. 네. 요새는 거의 그래서 그렇게 습관이 돼서 이제 그렇게 주서요. 그냥 머리를 이렇게 남들처럼 이렇게 딱 이렇게 수그려서 주스면은 머리 안에 있는 머리 그 뇌라 그래나 뇌 전체가 이렇게 막 쏠리는 것 같아요, 막. 고개를 돌리거나 조금만 숙여도 시작되는 두통. 건강했던 그의 일상은 엉망이 됐다. 머리가 지금 뭐 전체적으로 항상 무겁죠. 무겁다가 막 아플 때는 막 땡길 때도 있고 막 이게 심할 때는 막 눈동자까지 막 이렇게 꼭 눈동이가 터져 나가는 것 같이 아픈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안과도 가봤어요. 그러니까 안 아픈 이상이 없대요. 이렇게 심각한 두통 증상에 시달리기 시작한 건 목숨을 구한 그날 이후부터였다. 저녁 한 5시쯤 됐나? 그때쯤 됐을 거야 아마. 일을 하고 탁 일어나는데 갑자기 그냥 뭐 엄청난 고통이 오는 거죠. 뭐. 빡 소리가 나는 것 같아요. 머릿속에서. 팍 엄청난 큰 소리 나면서 뭐라 그래야 되나. 나도 모르게 그냥 저절로 소리가 나면서 앞에 누웠다가 딱 일어났는데 이 사물이 하나도 안 보이고 대형 음변만 보이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리고 나서 한 10분 정도 있다가 또 한 번 그냥 이렇게 앉아있는 상태에서 빡 소리가 나면서 속에서 빡 하고 그러니까 2번 터졌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난생 처음 경험해보는 벼락 같은 두통이었다. 뇌동맥류가 터지고 만 것이다. 응급수술로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뇌출혈 후유증으로 한쪽 시력을 잃고 말았다. 시신경 근처에서 터져서 시신경이 죽었어요. 오른쪽 시신경이. 지금도 안경을 보시면 이쪽에 보면 기스가 다 났어요. 자세히 보시면. 이게 왜냐면 왼쪽을 못 보고 옆에 기둥 있는 거 보고 휙 돌리다가 부딪혀가지고 기스가 났거든요. 이게 이런 게 이제 한두 번도 아니에요. 많아요. 죄송해요. 약 좀 먹고도 되나요? 죄송합니다.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오는 통증. 그때마다 급히 약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 특히 그가 복용 중인 것은 마약성 진통제. 뇌출혈 후유증인 두통을 잠재우는 유일한 약이다. 이젠 신경안정제와 수면제를 복용해야만 겨우 잠을 청할 수 있다는데 만약 그가 뇌동맥류를 좀 더 일찍 발견했다면 어땠을까? 그럼 뇌질환으로 인한 두통은 어떤 증상들이 나타날까? 두통이 발생할 때는 반나절 하루 고생하시고 그다음에 다음 두통이 생길 때까지는 완전 정상이죠. 그런 정상 기간을 갖고 있고 반복한다는 이 특징이 있는 반면에 뇌종양이나 뇌출혈이나 뇌 안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아프실 때는 일단 지속적으로 연속적으로 아프시기 때문에 그런 큰 차이가 있고요. 편두통은 물론 구역질도 나시고 토하기도 하는 분들도 있고 뇌종양이나 뇌출혈도 뇌압이 올라가기 때문에 물론 구토도 동반되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 신경학적 손상이 편두통은 그렇게 많이 아파하시면서도 손상이 없는 반면에
뇌안의 질환들은 다른 신경학적 증상이 동반됩니다. 예를 들면 입이 좀 삐뚤어지거나 발음이 이상하거나 팔다리가 무력감이 온다거나 의식이 좀 저하된다거나 그런 다양한 신경학적 증상이 동반되기 때문에 그런 큰 테두리 안에서 감별을 할 수 있겠습니다. 높은 사망률을 보이는 뇌경색과 뇌출혈. 또 뇌종양은 일반 두통과 다른 특징적 증상을 가지고 있다. 대표적 증상 중 하나는 갑작스럽게 머리가 깨질 듯한 강한 두통이 지속된다는 것이다. 또 멀미를 느끼듯 구역질과 구토 증상이 동반되기도 하고 만취한 듯 휘청거리는 어지럼증이 나타나기도 한다. 한쪽 팔다리가 저리고 힘이 빠지며 시야 장애가 동반되기도 하는데 생사를 가르는 위중한 질환의 위험 신호가 되는 만큼 두통은 그 정확한 원인을 찾아야 한다. 고개를 들지 못할 정도로 극심한 두통에 힘겨워하는 환자. 대체 무슨 일일까? 그때는 어떻게 아팠어요? 머리가 처음에. 안 보여서 이제 하루 종일 그래요? 아니면 좋아졌다 나빠졌다 해요? 하루 종일 하루 종일. 혹시 토했나요? 어제 토했어. 어제 토했어요. 두통과 함께 심한 어지럼증과 구토 증상까지 동반된 환자. 혹시 뇌질환이 발생한 건 아닐까? 여기 지금 뭐 병원 가서 뇌 사진 MRI도 찍으셨네? 근데 거기서도 이상이 없다고 그랬죠? 걱정과 달리 뇌는 깨끗하고 건강한 상태. 하지만 환자는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두통을 호소하고 있다. 진단이 쉽지 않은 이런 환자를 만날 때 두통 전문가인 이광수 교수의 오랜 경험과 판단력이 빛을 발한다. 자, 혹시 아파서 이렇게 자리에 누워 이렇게 누우면 이상하게 두통이 싹 없어지거나 이런 경험은 없나요? 누우면 두통이 거의 없어. 거의 없어. 진료를 누울 때면 두통이 감쪽같이 사라진다는 환자. 공부하신 분들이 이 교수는 증상에서 중요한 단서를 찾았다. 그러다 보니까 괴로워하고 불편한 거 포인트는 뭐냐면 자세성이라는 거예요. 자세성. 자, 누우면 너무나 드라마틱하게 좋아져. 근데 일어나 앉거나 서면 아주 괴로워. 그러니까 자발성 두개내 저혈압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 갑자기 찾아온 두통의 원인은 바로 자발성 두개내 저혈압 때문이었다. 자발성 두개내 저혈압은 일어서면 두통이 생기고 누우면 사라지는 특징이 있다. 도대체 어떤 질환이기에 이런 증상이 생기는 걸까? 자발성 두개내 저혈압은 어떤 원인에 의해 뇌척수액이 외부로 빠져나가면서 뇌압이 저하돼 발생하게 된다. 뇌척수액이 빠져나가면 척수액 위에 떠있던 뇌가 아래로 주저앉으면서 심각한 두통을 유발한다. 그래서 누우면 두통이 사라지는 특징적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만약에 교통사고를 통해서 목이나 머리를 세게 사고가 난 분이 거미막이 찧어져서 뇌척수액이 새고 있다. 그러면 외상성 두개내 저혈압이 되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어려운 경우는 자발성입니다. 이유 없이 생기는 자발적으로 생기는 두개내 저혈압은 문진 아주 전문가가 소위 극도로 훈련된 전문가가 자세에 대한 예민성을 갖고 물어보지 않으면 대부분 놓치는 병이 되겠습니다. 자발성 두개내 저혈압은 진단 기준이 MRI상 조영제를 반드시 쓰셔야 됩니다. 조영제를 사용해서 뇌를 싸고 있는 막의 염증처럼 그런 그 하얀 소위 뇌막 그 음영 증가라는 소견이 보여야 우리가 확진을 하게 되는 병인데요. 그래서 이분은 조영제를 써서 우리가 확진을 했고요. 다이어트 왜 하시죠?
불필요한 건 빼고 건강해지기 위해서죠. 보험도 똑같습니다. 불필요한 보험료는 줄이고 필요한 보장은 제대로. 마이 보험 체크. 그렇다면 치료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까? 비교적 간단한 시술을 통해 치료하는데 따끔합니다. 피부마취. 척수액이 새는 부위를 막아 치료하게 된다. 치료는 먼저 척추에 국소 마취제를 주사하고 가느다란 카테터를 척수를 감싸고 있는 경막 바깥 공간에 삽입한다. 이때 환자의 혈액을 일부 채취해 새는 부위에 넣어 막아주는데 가라앉았던 뇌가 점차 제자리를 찾아가게 되면서 두통 증상은 사라지게 된다. 카테터 시술 시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주요 신경이 지나가는 3, 4번 척추 아래 부위는 피해서 시행하도록 해야 한다. 15cc예요? 예, 15cc 뽑아주시고 체열해주세요. 체혈한 피는 곧바로 뇌척수액과 경막 사이 부분에 주입하는데 자가 혈액을 사용하는 이유는 면역 거부 반응을 없애기 위해서다. 수술 잘 되셨습니다. 시술은 안전하게 진행됐다. 이제 두통이 없던 이전 생활로 환자는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그런데 자발성 두견의 저혈압은 어떤 환자들에게 생기는 걸까? 자발성이라고 우리가 진단 붙이는 이유는 왜 거미막이라는 지주막이 왜 찢어졌고 거기서 뇌척수액이 왜 샜는지를 모르는 거죠. 그런데 그냥 어쨌든 새고 있는 현상이 발견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대변 보는 발살바 효과, 재채기, 기침 이런 뇌압을 올리는 행위 때 우연히 찢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각별히 이분한테는 힘을 주는 행위에 있어서는 좀 조심하라고 주의사항을 드린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식사하셨어? 좀 일어나 앉아봤어요? 어때 좀? 좀 낮은 것 같아? 좀 다시 일어나 앉아볼까 조금만? 일어날 수 있으면? 몇 분까지 어느 정도 시간까지 해보셨어? 20분? 아직은 20여 분 정도 앉아 있지만 고개를 들지 못했던 치료 전과 비교하면 확연히 달라졌다. 한번 자꾸 괜찮으면 여기 일어나 앉아 있어요. 그래요. 원인을 알고 정확히 치료하면 금세 좋아질 수 있는 두통. 하지만 증상이 다양해 정확한 진단을 받기 어려운 것도 두통이다. 머리를 내려치는 것처럼 계속 이렇게 맥박 뛰는 것처럼 막 아프고 속이 울렁울렁해서 음식이 들어가지가 않아서 다 토하고 어지러워서 둔너 있었어요 거의. 목이 아프면서 근육이 이렇게 굳고 그리고 머리가 콕콕 쑤신다거나 뭐 갑자기 뒷골이 땡긴다거나 네 그런 식으로. CT나 MRI 검사하는데 정상이래요. 하는 두통. 나는 속이 구역질이 나고 토해요. 그러면 머리가 아파요. 그래서 내과 가서 내시경을 하는데 이상이 없답니다. 이런 두통. 이런 또 젊은 여자분들이 난 생리 때 유난히 아파서 복통만 오는 게 아니고 두통이 너무 심해서 직장을 못 나간 적도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특징을 가진 두통이고요. 그렇다면 편두통은 왜 생기는 걸까? 편두통 환자는 대뇌 피질이 예민한 상태라 똑같은 자극을 받아도 다른 사람보다 쉽게 흥분한다. 이때 뇌혈류가 순간적으로 쏠리면서 혈관이 급격히 수축됐다가 팽창하는데 그 과정에서 혈관과 그 주변에 있는 3차 신경이 활성화되면서 통증이 생긴다. 특히 편두통 환자의 20%에선 편두통이 나타나기 전 조짐 증상을 겪는데 눈앞의 일부가 안 보이거나 손이 저리고 단어가 생각나지 않는 증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이렇게 하품이 나고 눈이 따끔따끔하고 과 소리가 그때 심해지죠. 소리 없게 하고 그다음에 커튼 치고 귓과 소리 찾아나오면 방에 들어가 버리죠. 바나나를 먹어도 나타나고 그다음에 초콜릿을 좀 많이 먹어도 나타나고. 편두통의 조증 증상 중 대표적인 것은 냄새에 민감해지는 것이다. 향수나 음식 냄새에 예민해지고 빛이나 소리에 강하게 반응할 뿐 아니라 인스턴트 식품이나 초콜릿 등을 먹을 때 증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편두통을 자극할 만한 환경을 줄여나가는 것도 두통 예방에 도움이 되는데 편두통은 그 어떤 질환보다 삶의 질을 파괴하기 때문에 만성으로 가기 전 빠른 치료가 필요하다. 두통이 고등학교부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유치원 다닐 때도 그렇게 두통 어릴 때부터? 네, 토할 것 같고 예. 혹시 부모님, 엄마, 아빠 혹시 두통 고생하시는 분 안 계세요? 엄마도 두통 있어가지고 진통제 현재도 많이 드세요? 예. 어린 시절부터 두통 증상이 있었다는 그녀는 최근 일상생활에 방해가 될 정도로 통증이 심해 이 교수를 찾았다. 그동안은 약물 치료는 안 해봤나요? 본인이 괴로워서 진통제? 네, 타이레놀만 먹었는데 그게 한 고등학생 때까지는 한 알 먹어도 괜찮거든요. 500ml짜리. 예. 근데 대학교 가고 나서부터는 그거 먹어도 반응이 없어요. 네, 반응이 없어가지고 예. 2개씩. 그녀는 일반 진통제로 통증 조절이 힘든 상태. 오랜 세월 두통이 있었던 만큼 만성화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되게 어릴 때부터 증상은 있었어요. 울렁거리는 증상도 심하고 어지러운 것도 심해가지고 일어서 있을 수 없을 정도? 만성 편두통은 이제 두통이 3개월 이상 경과됐느냐를 보고요. 기간은. 두 번째는 편두통 발생 빈도가 한 달에 15번 이상이냐를 봅니다. 4시간 이상 아프고 구역질 구토도 하고 빛, 소리 예민도 하고 중등도 이상이면서 일상생활 방해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조건이 맞는 두통이 한 달에 최소 8번 이상이고 나머지 두통까지 15번 이상이면 우리가 만성 편두통 기준에 해당되겠습니다. 만성 편두통은 이틀에 한 번 거의 매일 이렇게 아픈 경우입니다. 두통 빈도만 보면 그냥 적으냐 많으냐 차이인 것 같지만 소위 치료 반응이 전혀 다릅니다. 이런 사파성 편두통과 만성 편두통은 치료 성공률이 너무나 다르고요. 또 동반되는 삶의 질이 너무나 다르고 정서적인, 정신과적인 이런 증상 발생 빈도도 너무나 다르고 따라서 이런 삶의 질과 여러 가지 전신 그 탁과적인 증상과 또 치료 반응 유무, 반응의 이 비율이 너무나 차이가 나기 때문에 가능하면 만성화되는 거는 피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편두통의 양상을 확인하기 위해 검사를 시행해 보기로 했다. 먼저 뇌혈류 검사를 통해 뇌혈류 흐름의 변화와 상태에 이상은 없는지 점검한다. 다음은 심장에 구멍이 있는지 체크하는 미세 색전 검사가 이루어진다. 심장의 구멍은 편두통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편두통 환자가 이런 검사를 꼭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좌심방, 우심방 심장에 구멍이 난항공이라는 게 있는데 중요한 거는 정상인들도 많이 발견됩니다. 아무 증상이 없는 분들을 조사해 보면 난항공이 한 10명에 2명 정도는 조그맣게라도 보이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근데 편두통 환자는 꽤 많습니다. 이게 한 막 40~50% 정도. 특히 조진 편두통이라는 현상을 보이는 환자분들은 꽤 발견 확률이 높거든요. 젊은 사람인데 원인 불명 뇌졸중이 생겼다. 그런데 특별한 원인은 없다 하면은 심장에 구멍이 있는지 조사를 하게 됩니다.
소위 이렇게 숨겨진 위험인자라고 알려진 난항공이기 때문에 편두통에서도 이런 게 있으면 앞으로 젊은 사람인데 뇌졸중의 위험성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다가 흡연을 하시거나 피임약을 드시거나 할 때는 더 뇌졸중 발생 빈도를 위험하게 올리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조사를 통해서 있으면 뇌졸중 예방을 할 건지 말 건지는 심장 전문가랑 상의를 하고 있고요. 이분들한테는 특히 흡연과 경구 피임약은 자제할 것을 교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편두통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하는 건 뇌졸중의 위험도가 높기 때문인데 조기에 치료해 조절해야 한다.